홈택스 이렇게 좋아져도 되는 겁니까? 저는 뭐 먹고 살라고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홈택스를 통해서 더 많은 환급 돌려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요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입니다. 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연말정산 신설 확대된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소득 금액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유리하지만 소득이 중간 정도 되시는 일반적인 근로자 분들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기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모든 자료를 보여줌으로써 그 부분을 잘못 신고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소득 금액이 초과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 그런 자료들은 애초에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중복공제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부모님을 동시에 넣는다든가 공제 받으실 수 없도록 팝업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신설된 세액공제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결혼 세액공제. 이런 세액공제가 있다고 해서 결혼을 할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24년부터 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분 한해서 1인당 50만 원, 부부라고 했을 때는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겠죠. 저는 재혼인데 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초혼, 재혼 상관없이 생애 1회 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25년 연말정산 때부터 가능하니 24년 혼인신고하신 분들 꼭 챙기시고요. 확대된 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가 됐어요. 한 명당 15만 원까지는 동일하고요. 두 명부터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3명째부터는 추가로 3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3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35만 원 플러스 30만 원, 총 65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 세액공제를 받고 있었는데 사실 조부모님들이 손자를 키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간 세액공제가 없었거든요. 올해는 조부모님들이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월세 세액공제 기준 금액이 완화가 됐습니다. 원래는 총 급여 7천만 원이었다면 8천만 원, 종합소득 금액 기준으로는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완화가 됐어요. 공제 한도도 연 75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늘어났죠. 그 밖에 기존의 세액 공제율 15%, 17%나 아니면은 공제 대상 주택 85제곱미터 이하,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기준은 동일합니다. 매월 월세 지출하고 계신 우리 근로자들 이번에 임대차 계약서랑 월세 지출 내역 준비하셔서 꼭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가 폐지가 됐어요. 사실 6세 이하 영유아 부양가족의 같은 경우는 700만 원의 한도가 있었죠. 이 한도를 없앴습니다. 또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기준이 완화가 됐는데요. 원래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인 분들은 산후조리 비용을 쓰셨더라도 공제가 안 됐습니다. 이것도 급여 기준을 아예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헷갈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공제 받는 금액이 500만 원, 700만 원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우리 의료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일까요? 15%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 한도를 700만 원까지 받는다고 했을 때 15%를 곱한 금액 105만 원까지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바뀐 게 출산 후 받는 출산지원금. 이제는 2년 내 받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가 되고요.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상향이 됐습니다. 이전에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30%였다면은 이제는 쪼개져서 1,000만 원 초과분은 30%, 3천만 원 초과분은 40%의 공제율을 적용해주고 있어요. 또 요새 보니까 24년도 경기가 정말 안 좋더라고요. 저도 요새 신고를 해보면 정말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지 24년도에 우리 소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주는 소득공제도 있는데요. 23년도보다 24년도에 105%가량이 소비가 늘었다면 추가적으로 10%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더 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진짜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25년 연말정산 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하신다면 지금 이 부분은 꼭 고려해서 앞으로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고향사랑 기부금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저는 이 기부금이 처음 나왔을 때 그렇다고 누가 뭐 기부를 하나 이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제도가 괜찮아요. 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에 세액공제 플러스 답례품까지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득이지만 뿌듯한 마음은 덤이죠.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이 공제가 되고요.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답례품, 기부한 금액의 30%는 기부 포인트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 지자체의 답례품을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20만 원을 기부를 했다. 10만 원은 세액공제로 받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16.5% 16,500원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고 20만 원의 30%인 6만 원은 포인트로 받는 겁니다. 요새 특산품 좋은 거 많잖아요. 횡성의 한우라든지 문경의 사과라든지 이 기회에 이 포인트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죠. 두 번째, IRP 세액공제. 요새 굉장히 핫하죠. 많이들 가입되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축도 하면서 세액공제도 받는다. 굉장히 좋은 제도죠.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합쳐서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IRP는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개인형 퇴직연금이고요. 연금저축계좌는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한도가 600만 원, IRP까지 포함해서 가입하면 한도가 9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급여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급여가 5,500만 원 초과하는 분에는 13.2%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도까지 불입을 했다, 900만 원까지 불입을 했다면 최대 받을 수 있는 16.5%를 곱한 금액 148만 5천 원이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요새 뉴스에 많이 보시죠? 148만 5천 원 환급 받아라. 이건 좀 과장된 게 있어요. 내가 연말정산을 했을 때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제외하고도 세금이 적거나 없다면은 이건 추가 혜택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는 거는요, 결국은 내가 낸 세금 그 이상으로는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매달 급여에서 일정한 금액을 떼고 있죠. 그럼 그 금액이 연간 총 100만 원이라고 쳐요. 우리는 연말에 다시 총 금액과 소득 금액이란 세액공제를 다 넣어서 실제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한 금액이 매우 적거나 0원이에요. 이전에 저희가 냈던 그 100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8만 5천 원, 이 연금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노후도 대비할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도 받고 나중에 인출할 때 저율로 가세된다는 장점이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셨으면 우리 26년 연말정산 때는 더 똑똑하게 세액공제, 소득공제 챙겨서 받으실 수 있겠죠? 이상으로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였습니다.